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여러모로 힘들 수밖에 없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뭐 일종의 자업자득입니다. 본인이 이 나라 살림을 너무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된 것이고 국민들이 그걸 깨달으면서 지금 본인도 사면초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 됐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이야기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이거 해내겠다. 자신이 그린 뉴딜을 해내면은 마치 무슨 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의 그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것처럼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 이후에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나만큼 훌륭한 대통령이 없을 거다라고 막 자화자찬했던 거를 되게 부러워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야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뭐 Build Back Better 이 정책 이 아젠다를 내가 성사시킨다고 하면은 그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 그리고 린든 베이슨 존스 대통령이 해냈던 Great Society 이거에 버금가는 아주 위대한 일을 내가 해낼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큰 소리를 쳐왔단 말이죠.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밀어붙였던 내용이 뭐 인프라 법안,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는 것과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 해가지고 인프라 법안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법안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 아주 그냥 역대 중심 사업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그게 딱 블락킹 돼 있는. 그런데 그 블락 해놓은 게 공화당 쪽에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금 서로가 블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물론 공화당에서 반대하죠. 공화당 의원들 지금 뭐 의회에서 요즘 지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의회에서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질타하고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이 법안들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줘야 될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서로 간에 블락킹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조 만친 연방 상원의원과 같은 온건파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3조 5천억 달러로 불러놓았던 아메리카 패밀리스 플랜 이름을 이제 빌드 백 베터 액트로 좀 이름을 또 바꾸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3조 5천억 달러를 쓰려고 했던 거를 반을 딱 잘라서 1조 7,500억 달러 쓰겠다라고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정작 문제는 1조 7,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의회 예산처조차도 제대로 된 평가를 아직 내놓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그냥 갑자기 말들이 팍팍팍 나왔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이 계산표들을 뽑아내고 연구들을 해보았는데 그렇게 좋은 예산안은 아니다라는 결론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조만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용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꼼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조 5천억이라는 그 계획 자체가 원래 10년 계획입니다. 10년 동안 3조 5천억을 쓰겠다라는 건데 그걸 갖다가 1조 7,500억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지출하는 항목을 반으로 줄이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10년 동안 쓸 건데 항목을 반으로 줄이면은 10년 동안 절반을 쓰겠다 이렇게 이해했을 텐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항목들은 거의 그대로 있고 이게 10년이 아니라 뭐 한 2년만 쓰는 거로 물론 없어지는 항목들도 있습니다만은 한 2년만 쓰는 거로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줄여놨다는 겁니다. 특정 몇몇 항목들의 기간을 2년으로 줄여놓으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돈이 푹푹 줄어들어가지고 이 1조 7,500억이 됐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2년으로 끝나지가 않고 2년 뒤에 다시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3조 5천억 이상 돈을 쓰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 그 부채를 지는 액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뭐 왈튼 스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따져보았더니 2조 4,200억 달러 정도 정부가 더 빚을 지게 되는 그림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 한도에 거의 뭐 끝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어떻게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쉽게 이야기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2조 4,200억이라는 돈을 정부가 더 부채를 지게 하는 것은 이거는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받아들이기 힘든 계산표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젊은 기후변화 운동가들, 뭐 환경보호 운동가들, 단어는 참 좋습니다. 환경보호 운동, 그러니까 왠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것들이 조만친 의원한테 가가지고 막 땡깡을 부렸죠. 차 앞에 막 들러붙어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 방해하고, 너는 차를 탈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소리나 질러대고, 그리고 왜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소리를 계속 외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 틱톡을 비롯해서 여러 SNS 영상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극나라입니다. 이 환경 보호론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 상당히 악랄하게 지금 이제 집요하게 이 민주당 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는 곧 죽을 거다라는 식의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환경 보호 주장하는 사람들, 기후 변화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한 10년 뒤에 지구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걔네들 좀 중국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얘들 중국에 좀 가라. 중국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데, 탄소 배출 제일 많은 데가 중국인데, 제발 좀 중국에 가서 그 운동 좀 해라. 그 뭐 공안들한테 잡혀서 어떻게 되든 우리 신경 안 쓸 테니까 알아서 하고,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가서 운동을 하려면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는 중국에 가가지고 해라. 왜 미국에서 하냐? 미국은 탄소 배출 제일 적게 하는 나라인데 탄소 배출 감소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근데 왜 미국에서 계속 지랄을 합니까? 그 중국 가가지고 지랄하라고 그러고 좀 내쫓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별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 그 정치인들만 미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움직이려고 뒤에서 막 할딱할딱대고 있는 이 미친 젊은이들도 상당히 많다.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놈들 이거 큰일이죠.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교육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똥이 들어가 있으니까 행동이 다 똥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식민지에서 36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던 대한민국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이루어내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왔던 교육의 틀, 이 교육의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좌경화된 교육 때문에 나라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육을 그래서 바로잡아야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이 법안을 좀 통과를 시키고 싶은데 의회 내에서 상원, 하원 전부 다 양쪽에 공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온건파로부터는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를 받고 있고, 또 급진 좌파 의원들로부터는 액수가 너무 작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제 그런 불만을 또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체면을 많이 구겼죠. 원래는 9월 말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고, 10월 말일까지 또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또 안 됐고, 두 번이나 지금 실패했습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지금 오늘 지금 나온 이야기는 바이든이 직접 의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하고, 설득하는데 이제 뭐 구걸도 하고 제발 좀 해달라 뭐 구걸도 하고, 또 어떤 의원들한테는 막 윽박도 지르고 너 당장 투표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윽박도 좀 지르고 막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다르게 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다르게 대해든 말든 간에 지금 의원들은 마음이 이미 상했고 바이든의 지도력에 지금 굉장히 강한 의심을 가지고 품고 있기 때문에 저거 진짜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지가 진짜 대통령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이미 많이 생겨져 있는 셈이죠. 대통령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각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협조를 받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일 뿐이지 의회는 대통령이 하는 걸 또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놓고서는 내 말 안 들어? 빨리 이거 투표해! 라고 대통령이 소리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죠. 아니 본인이 잘 알 텐데
거의 40년 가까이를 상원의원을 한 사람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추태를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다음 주에 의회가 휴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오늘 통과될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혹시 모르죠.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밤늦게 땅땅땅 하고 통과를 시키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00명의 의원들이 똘똘 하원에서 똘똘 뭉쳐서 이 바이든이 내놓은 Build Better Back, Build Back Better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공동 서한한 편지를 바이든한테 보내는 정도로 지금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이따가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 내놓았던 이 법안, 이건 지금 내용들을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린 뉴딜 정책들,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를 대비하는 그린 뉴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그린 뉴딜 정책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공화당 쪽에서는 아예 전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